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라는 사내가 늦은 나이에 어렵게 아들 하나를 얻게 되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아들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다. 아들아, 오늘도 글 공부를 열심히 하였느냐? 예, 아버지. 오늘도 피똥 싸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을 하면 귀가 길어지는 희한한 병이 있는 것이었다. 사내는 용하다는 의원은 모두 만나보았지만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 깊은 시름에 빠진 사내는 마지막으로 용한 무당을 찾아가는데 사내의 사연을 들은 무당이 말하기를 그 병은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요. 집안에 악귀가 들어 저주가 내린 것이요. 아이고 무당님, 제발 제 아들의 병 좀 고쳐주십시오. 저러다 하나뿐인 자식 인생 망하게 생겼습니다. 악귀가 워낙 강해 완전히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오. 나이 40 넘어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어찌 방법이 없겠습니까? 내 10수년 전에 비슷한 병을 가진 자를 고쳐보긴 했는데 그럼 내 아들도 좀 고쳐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괜찮겠소. 네, 무엇입니까? 바로 저주를 아들이 아닌 아비에게로 옮기는 것이요. 그리고 저주가 다른 방법으로 바뀌어서 나타날 수도 있어. 나야 살 만큼 살았으니 괜찮습니다. 죽는 것도 아니고 아들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어떤 저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판이 시작되었고 다행히 아들의 병은 깨끗이 낫게 되었다. 그리고 몇 달 후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가긴 김서방네 가서 일 좀 돕고 왔지. 이 양반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또 커졌네. 커졌어. 아들의 병은 나았지만 대신 아비인 흥부의 아랫도리에 저주가 붙게 되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랫도리 좀 세우지 마시오. 동네 창피해서 다닐 수가 있나?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물건이 커지게 된 사내는 자식 20명을 낳고 알거지가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노총각 선비 만식이는 오랜 친구 복태를 만나러 그의 마을로 향하고 있었다. 둘은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냈고 복태가 장가를 들어 다른 마을로 떠나게 되어 못 보고 산 지 오래되었는데 복태, 이 친구 못 본 지가 10년이 다 되었구나. 잘 살고 있으려나. 정말 보고 싶구만.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의 친구 복태와 딱 마주치게 되는데 아니, 자네 복태 아닌가? 어라, 만식이, 이게 얼마만인가? 반갑네, 반가워 이 친구야. 그런데 어디를 그리 가고 있는가? 나 말인가? 오랜만에 자네를 만나러 가고 있었지. 아니, 나를 갑자기? 내 며칠 전부터 자네가 꿈에 계속 나와서 자네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서둘러 자네 집에 가고 있었는데 자네는 어딜 그렇게 바삐 가는가? 아이고, 일을 어쩌지. 나는 일이 생겨서 부모님 모신 선산에 가고 있는데 이 일을 어찌할꼬?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어쩔 수 없지. 마침 그 마을에 내 먼 친척이 살고 있으니 거기서 며칠 머물다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게나. 이 친구야, 어찌 내 마음이 편하겠나? 그러지 말고 내 집에 가서 며칠 머무시게. 자네 내 마누라도 잘 알지 않는가? 우리 어려서부터 다 친하게 지내지 않았는가? 그래. 자네가 옥순이랑 결혼할지 누가 알았겠나? 아무튼 자네가 왔다고 하면 아마 무척 반가워할 걸세. 자네도 없는 집에 내 뭐하러? 아니네, 아니야. 아니야, 제발 사양 말게. 그리고 내 어려운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가? 그게 말이야, 내 마누라하고도 하룻밤 행사를 치러주시게.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하루 이틀 옆에서 좀 다독여 주시게. 아니, 뭐라고? 이 친구가 미쳤나? 그게 무슨 말인가? 장난심한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군. 가보면 다 알게 될 걸세. 미안하고 나중에 먼 훗날에 다시 만나세. 그렇게 복태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버렸다. 저 친구가 글 공부를 많이 하더니 정신이 돌아버렸나? 만식이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하는 수 없이 복태네 집으로 향했다.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안녕하시오. 복태의 오랜벗 만식이오. 아니, 만식 오라버님, 어인일로 이 먼 곳까지. 내 며칠 전부터 꿈에 복태가 나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어 이렇게 찾아왔소. 그런데 오다가 복태와 마주쳤는데 글쎄 집에서 하루 머물다 가라고 해서 사양 못하고 이렇게 왔소. 하룻밤만 신세 좀 져도 되겠소. 아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우리 서방님을요? 아니 왜 그리 놀라는 것이오? 우리 서방님은 1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방님을 보셨다니. 무엇이라? 복태가 죽었다고? 그럼 어제 내가 만난 복태는 누구란 말이오? 그렇게 노총각 만식이는 며칠 머무르다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복태의 처 옥순이랑 정이 들었고 복태의 부탁대로 그녀를 돌보며 같이 살게 되었다. 한편 다른 마을 어느 한 기생집에서는 자기야,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깔끔하게 다 정리했다니까. 잘했어 자기야. 선산 땅만서는 잘 챙겨왔지? 그렇게 두 친구 모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노름에 환장한 춘복이라는 사내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춘복이가 똥줄 탄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오자 이를 본 그의 마누라 금자가 묻는데 아니, 당신 얼굴이 왜 그렇소? 부인, 이제 우리 어떡하면 좋소? 왜 그러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딱 한 판만 하려고 했는데 글쎄 하다 보니까 집에다 소에다 전부 다 날려먹었소. 아니, 뭐라고요? 당신 이제 노름 끊었다고 하지 않았소? 또 병이 도진 것이요? 정말 미안하오. 내 그냥 구경만 하려고 하다가 딱 한 판만 한다는 것이 그만 다 털렸소. 사흘 안에 안 갚으면 당신부터 해서 아이들까지 다 노비로 넘겨버린다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어떡하려고 그랬소? 이제 어떡하오? 정말 미안하구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소. 정말 방도가 없는 게요? 거식이 그게 하나 있긴 한데 무엇이요? 빨리 말해보시오. 내가 돈 갚아야 되는 그 인간이 바로 비단장수 최노인인데 그런데 최노인이 당신을 예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인간한테 딱 20번만 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밤에 하는 거 그거 말이야. 아니, 뭐라고요? 그게 말이요, 방구요. 그 노인이 노망났나? 그리고 당신은 그게 마누라한테 할 소리요? 부인, 눈 딱 감고 20번이면 돼요. 한 번에 20냥으로 쳐준다고. 안 그럼 우리 가족 다 노비로 팔려가야 한다고. 이때 부엌에서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춘복의 어미가 아니 뭐라고? 이 못난 놈아, 쟤 버릇해 못 준다더니 또 노름을 해. 그리고 20밤을 보내라니 그게 어멈한테 할 말이냐 이놈아. 아이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이놈아, 그건 그렇고 비단집 최노인이라고 했지? 네 엄니, 그 양반이 엄니도 잘 안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잠시 생각하던 엄니가 그래, 그렇담 걱정하지 말거라. 이 어미가 10년 전에 이미 다 해결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몰락한 양반집이 있었는데 아비는 몇 년 전에 죽고 모녀만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딸은 아름답고 현명하여 이웃집 양반과 정혼을 하고 혼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불안당 덕추리가 그녀의 어미를 찾아오는데 여긴 어쩐 일로 오셨소? 아니, 춘심이가 시집 간다고요? 내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미 춘심이는 나랑 여러 번 정을 통한 달코 다른 처자인데 이미 나한테 몸과 마음을 다 허락해놓고 시집을 간다니 그렇게는 안 되겠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내 딸아이와 이야기를 해보겠소. 그리고 잠시 후 어미가 딸에게 물었다. 얘야, 너 불안당 덕추리 놈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던데 그게 사실이냐?
어디 사내가 없어서 그런 놈이랑 이 어미한테 숨김없이 말해보거라. 네, 뭐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저는 그 사람 얼굴도 잘 모르고 손 한 번 잡은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그놈이 왜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게야? 우리 집이 가난하고 못 사니까 쉽게 보고 관계를 부리는 것이에요. 상대할 것이 못 됩니다. 이런 천하의 고얀 놈을 봤나? 춘심이의 어미는 덕추리를 관아에 고하여 벌주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사또 앞에서 둘은 서로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였고 사또는 고시마다 따로 불러 묻는데 그래, 내가 저 처녀와 여러 번 정분을 나누었다 하니 처녀의 용모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틀리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덕출은 사또에게 상세히 고하였고 춘심이를 불러 들어보니 덕추리의 말과 틀림이 없었다. 사실 덕추리는 남몰래 사람을 시켜 미리 춘심이에 대해 알아낸 것이었다. 춘심이는 덕추리가 관계를 부려 사또의 판결이 어려워진 것을 알고 꾀를 내어 말하기를 사또, 몇 가지 더 고할 것이 있사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사실 제 왼쪽 가슴 밑에 큰 반점이 있는데 그 위에 털이 여러 가닥 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에 털이 무성하고 가슴은 짝가슴에 배꼽은 참외 배꼽이고 방댕이에 심한 치질이 있고 등에는 용문신이 있습니다. 만약 그 자가 그걸 알지 못한다면 어찌 저와 정을 통하였다 하겠습니까? 이에 사또는 덕추리를 불러 다시 묻는데 내가 처녀와 상통하였다 하니 남이 볼 수 없는 곳에 어떤 별다른 것이 없더냐? 그런데 사람을 시켜 이미 엿들은 덕추리는 머뭇거리며 예, 사또. 저기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뭐라? 너 지금 뭐라는 것이냐? 예, 그러니까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저와 정을 통한 처녀는 춘심이가 아니라 춘자입니다. 이놈, 그 말이 사실이렸다. 춘자라면 맨손으로 소도 때려잡는다는 그 처녀가 아니더냐? 만약 거짓이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네, 사또. 그렇게 춘심이는 지혜를 발휘해 이웃집 양반과 혼인하였고 덕추리는 춘자와 혼인하였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상처한 지 5년이 넘은 호라비 만기리는 과부 홍순이를 좋아하고 있었다. 참다 못한 만기리는 어느 날 굳게 마음을 먹고 홍순의 집을 찾아가는데 홍순댁 잘 지내는가? 아침부터 무슨 일로 오셨어? 내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소. 그래, 무슨 할 말이 있으시오? 그러니까 자네나 나나 서로 외롭고 힘든 처지인데 우리 살림을 합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어떻겠소? 뭐라고요? 그건 아니대요. 왜 아니 된단 말이오? 내 먼저 가신 지아비를 배신할 순 없소. 나라고 뭐 마음이 편한 줄 아시오. 나도 먼저 간 마누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소이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소. 나야 지게질을 하든 심부름을 하든 어떻게든 먹고 사는데 자네는 혼자 힘으론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어려울 텐데 그러지 말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우리 합치세. 안 돼요. 그런 소리 할 거면 다시 오지 마시오. 내 진심이 자네에게 안 느껴지나 보군 그래. 좋네. 그렇다면 내가 오늘부터 100일 동안 매일 밤 자네 집 마당에 있다가 동이 트면 집으로 가겠네. 혼자 사는 여자 집에 어떤 놈이 밤에 올지도 모르니. 그렇게 그날부터 만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저녁 홍순이의 마당에 왔고 동이 트면 집으로 돌아갔다. 정말 진심으로 날 좋아하는 걸까? 사실 나도 만길 씨가 싫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직 서방님을 마음에서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쩌면 좋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0일이 되는 날 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만길 씨의 마음을 알겠어. 결심이 선 홍순이는 밖에다 대고 말했다. 만길 씨, 이제 들어오시오. 날이 차니까 어서 들어오시오. 하지만 만기리가 대꾸가 없자 홍순이는 문을 여는데 아니, 댁은 누구시오? 왜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게요? 저요? 저는 그냥 만길이 아재한테 돈 받고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아쉽네요. 뭐요? 그럼 대기 100일 동안 매일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요? 네, 그런데요. 만길이 아재가 잠이 많아 해 떨어지면 골아 떨어지거든요. 이에 잠시 고민하던 홍순이가 어쨌든 날은 춥고 밤은 기니 일단 방에 들어와 몸 좀 녹이고 가시오. 그렇게 홍순이는 젊은 새 신랑을 얻게 되었고 만길이는 평생 호라비로 살았다고 한다.